迎来到沪江网校韩语课堂。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공부할 부분은 쓰기의 51번부터 52번까지의 문제 유형입니다. 쓰기의 51번에서 52번의 문제는요, 기역과 니은에 알맞은 문장을 쓰는 문제입니다. 보통 51번 문제는 대화체이고요. 52번 문제는 문서체로 나오게 됩니다. 자, 대화체라고 하면 보통 씁니다, 붑니다 또는 아어해요의 체고요. 문서체는 뭐뭐 는다 라는 서면어의 문체가 되겠죠. 자, 우리 이 51번과 52번의 문제 중에서 오늘 함께 같이 볼 부분은요, 51번의 문제 유형입니다. 51번 문제를 풀 때 주의해야 되는 점에 대해서 우선 먼저 보겠습니다. 자, 51번 문제를 풀 때는요, 내용 및 과제 수행, 그리고 언어 사용을 중요하게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제시된 과제에 맞게 적절하게 내용을 썼습니까? 라는 부분이 이 점수를 받는데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어휘와 문법 등의 사용이 정확한가, 어휘와 문법을 잘 쓰고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한 부분이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개의 부분을 모두 다 만족시켜야만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의 점수는요, 10점이고요. 자, 10점은 기역과 니은이 모두 맞았을 때만 10점입니다. 그럼 만약에 두 개 중에 하나만 맞았다면 점수는요, 그 맞은 것에 대한 점수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개 모두 다 놓치면 안 되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우리 첫 번째 문제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51번 문제는요, 다음을 읽고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말을 각각 한 문장으로 쓰십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각각 한 문장으로 쓰십시오 라고 주의하셔야 돼요. 단어를 쓰는 게 아닙니다. 문장을 쓰셔야 합니다. 아셨죠? 자, 어떤 사람이 이메일을 보낸 것 같죠? 이메일의 내용입니다. 자, 김영미 교수님께 안녕하세요. 한국어과 3학년 제니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뵙기로 한 것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죄송합니다. 혹시 답장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니 올림. 자, 제니라는 친구가 김영미 교수님께 이메일을 썼죠? 이 제니라는 친구는 한국어과 3학년 학생이고요. 이번 주 금요일에 선생님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그런데는 한국어에서 짠저를 나타내는 연결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마 금요일에 만나기로 했는데 만날 수가 있을까요? 만날 수가 없을까요? 그런 대가 나왔으니까 아마 만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바로 뒤에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나왔죠? 자, 기억에 나올 내용은요, 금요일에 만날 수 없다라는 내용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아래에 보면 혹시라는 뜻이 나왔죠? 자, 여러분 한국어에서 혹시라는 뜻은요, 或许라는 뜻이 아니고요, 冒昧地问一下라고 해서 어떤 상황에 대한 의문점을 물어보고 싶은 것을 예의 있게 표현하는 부사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혹시라는 부사가 나오면 뒤에는 반드시 의문문, 이원주가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뭐뭐입니까? 라고 나와야 되겠죠? 답장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장을 주십시오. 라고 해서 자, 혹시라는 이 부분의 문장에서는 그 선생님의 시간을 다시 물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읍과 니은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 우리 대충 나왔죠? 기억에는 금요일날 만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문장이 나와야 할 것 같고요. 자, 니은에는 혹시 언제 시간이 있습니까? 라는 이런 문장이 나와야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우리 한 문장으로 써야 할 텐데요. 자,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자, 우리 기억부터 보면은요. 기억에는 금요일에 뵙기로 한 것 때문에 연락을 드렸는데 그런데 라고 했으니까 금요일에 뵙기 힘들겠습니다. 또는 금요일에 뵙기 힘들 것 같습니다. 또는 제가 금요일에 일이 생겼습니다. 자, 이런 대답은요, 모두 다 답으로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을 하셨나요? 자, 니은에는요, 혹시 뭐뭐입니까? 라고 했으니까, 언제 시간이 괜찮으십니까? 또는 다음 주 금요일은 시간이 괜찮으십니까? 또는 다음 주 금요일은 괜찮으십니까? 라는 등등의 내용이 나온다면 모두 다 답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기보다 어른에게는 언제 시간이 있습니까? 라는 표현 쓸 수가 없죠? 이건 여러분 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이 금요일에 뵙기 힘들겠어요. 이렇게 또는 언제 시간이 괜찮으세요? 라고 해서 우리 뭐뭐뭐뭐요라는 이 표현을 쓰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처음부터 입니다, 습니다 이렇게 존칭의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아어요로 변한다면 점수를 받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문장의 종결 어미와 같은 형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셨죠? 자, 그럼 우리 다음 문제 함께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의 제목은요. 초대합니다 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을 초대하는 글 같은데요. 한 달 전에 이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집안 정리 때문에 정신이 없었는데 이제 좀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그 시간이 괜찮으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초대하는 글이고요. 자, 이 사람이 이사를 했죠? 자, 한국 사람들이 이사를 한 후에 어떤 파티를 합니다. 여러분 그거 어떤 파티인지 아나요? 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자, 한국 사람들이 이사를 한 후에 하는 파티를 우리는 집들이라고 하죠. 자, 이 사람은 집들이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이사를 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동안 집안 정리 때문에 정신이 없었는데 이제 좀 정리가 됐습니다. 자, 이 사람 정리가 이제서야 끝났어요. 그쵸? 그래서 자, 이 부분 잘 보셔야 됩니다. 소이라는 뜻이죠. 저희 집에서 뭐뭐뭐뭐. 자, 이 사람 파티를 할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파티를 합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자, 근데 그 파티가 뭐라고 했죠? 집들이. 이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집들이를 합니다 라고 해야 되겠죠. 뒤에 의문문이 나왔습니다.
자, 그 시간이 괜찮으신지라고 했으니까 앞에 의문문에는 어떤 시간이 들어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那个时间没关系嘛라고 했죠. 그러니까 앞에는 어떤 시간인지가 들어가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기억부터 한번 볼까요? 所以在我家做什么呢? 做 집들이. 그쵸? 그러니까 집들이를 합니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데요. 자, 이 사람 이런 계획이 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집에서 집들이를 하려고 합니다. 집들이를 할까 합니다. 집들이를 할 예정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셔야 되고요. 또는 집들이를 합니다 라고 쓰는 학생들 선생님 점수가 없나요? 네, 점수가 있기는 있겠지만 좋은 점수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원하는 거는 打算要做这一件事情이라는 打算, 네, 계획이 들어가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개의 내용 중에 하나라도 썼다면 네,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리은에는 아까 그 시간이 괜찮다면 이라고 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어떤 시간인지를 정확하게 쓰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쓰면 될까요? 네. 몇 월, 며칠, 몇 시에 와주시겠습니까? 그쵸? 또는 언제, 땡땡땡, 언제 시간이 되십니까? 자, 여러분, 시간이 있습니까?가 아니라 시간이 되십니까? 또는 시간이 괜찮으십니까? 이런 내용들이 상대방을 존중하는 문형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언제 시간이 있습니까? 라는 말보다는 언제 시간이 되십니까? 또는 언제 시간이 괜찮으십니까? 라고 정확한 시간을 써준다면 점수를 받을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도 모두 이렇게 쓰셨나요?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요. 여기에서 쥐하오가 있다면 반드시 그 문장 마지막에 씁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뒤에 의문형이 있다면 의문문까지, 네, 이원하오까지 꼭 써주셔야 합니다. 아셨죠? 이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완벽하게 한 문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문장을 완벽하게 쓸 수 있도록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럼 다음 문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의 제목은요. 모집합니다 라는 글입니다. 자, 여러분 모집하다 라는 뜻이 네, 짜오라는 뜻이죠. 짜오성의 짜오라는 뜻입니다. 자, 누구를 모집하는 글인지 아래 내용을 함께 봐야겠죠. 자, 안녕하세요. 저희는 등산 동아리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 도봉산으로 등산을 갈 계획입니다. 아침 9시 도봉산역 앞에서 만나서 함께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럼 저희에게 전화를 주십시오. 그럼 등산에 관심이 많은 분들의 신청 기다리겠습니다. 자, 모집을 하는데요. 누구를 모집하는 것 같나요? 네, 등산을 함께 할 사람을 모집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동아리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등산 동아리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쵸? 자, 여러분 등산이 뭐죠? 네, 등산이라는 뜻이고요. 동아리는 뭔가요? 네, 취미가 같은 사람의 모임이죠. 이런 단어, 네, 토픽을 보시려면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이번 주 일요일에 도봉산으로 등산을 갈 계획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번 주 일요일에 한국의 도봉산에 등산을 갈 거예요. 자, 언제 갈 거예요? 아침 9시에 갈 거고요. 모두 도봉산역 앞에서 만나서 같이 올라가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의문문이 나왔습니다. 그쵸, 여러분? 자, 이 사람들 등산을 갈 거예요. 어떤 의문문을 채우면 좋을까요?
같이 가실래요? 이런 내용이 오면 좋겠죠? 같이 가실래요? 그럼 저희에게 전화를 주세요. 연락을 주세요. 그쵸? 그리고 뒤에는 연락을 줘야 하니까 연락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뒤에 나올 내용은요, 아마 연락처를 알려주는 내용이면 좋겠습니다. 연락처를 알려줄 내용일 것 같아요. 그쵸? 그럼 등산에 관심이 많은 많은 분들의 신청을 기다리겠습니다. 네, 신청 많이 해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내용을 이제 완성해 봐야 될 텐데요. 자, 기역에 들어갈 내용은 같이 가실래요? 이런 내용이 들어와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저희와 함께 등산을 가고 싶으세요? 또는 저희와 함께 등산을 가시겠어요? 또는 저희와 함께 등산을 가실래요? 뭐 이런 표현이 와도 좋은데요. 자, 그런데 등산을 함께 가실래요? 이 표현은 너무 구어적인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씁니다라는 표현과는 함께 쓰면 좋은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가실래요? 라는 이 표현은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쓰셔도 점수가 없는 것은 아니니까 정말 생각이 안 나신다면 함께 가실래요? 라고 쓰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더 좋은 답은 저희와 함께 등산을 가고 싶으세요? 또는 저희와 함께 등산을 가시겠어요? 이런 표현이 훨씬 더 좋은 표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한 후에는요, 저희에게 전화를 주십시오 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이 부분 잘 봐야 합니다. 전화를 주십시오 라고 했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알려줘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전화번호가 나와야 하는데요. 전화번호를 말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전화번호는 땡땡땡땡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뭐뭐뭐뭐가 전화번호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답도 마찬가지로 전화번호는 땡땡땡땡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땡땡땡땡은 XX로 쓰셔도 되고요. 실제 전화번호를 쓰셔도 됩니다. 어떤 걸 쓰셔도 답으로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자, 또는 뭐뭐뭐뭐뭐뭐가 전화번호입니다 라고 해서 앞에 전화번호를 쓰고요. 이 가를 쓴 다음에 이것이 전화번호입니다 라는 표현을 쓰셔도 역시 답으로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이 표현들 중에 그 어떠한 표현을 쓰셨어도 점수는 10점을 받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절대로 문장을 안 쓰시면 안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이라도 이 문장에 어울릴 수 있는 말을 쓰셔야 점수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다음 문제 함께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빌리가 진수에게 쓴 편지입니다. 자, 진수 씨에게 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대부분 편지의 내용이죠. 자, 진수 씨에게 지난주에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동안 학교 등록과 이사 때문에 연락을 못했습니다. 저는 평일 오후 시간이 모두 한가합니다. 그래서 진수 씨는 언제가 괜찮습니까? 그럼 진수 씨의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빌리. 자, 기역과 니은에 알맞은 말을 써야 하는데요. 전체 내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네. 이 내용은 여러분의 종합적인 이해 능력과 문법, 어휘 능력 등을 모두 요구하기 때문에 전체 내용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진수 씨에게 빌리 씨가 글을 썼고요. 빌리 씨는 지난주에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아마 빌리 씨는 외국 사람이겠죠? 자, 그동안 학교 등록과 등록이 뭐죠, 여러분? 네, 뻥밍. 학교 등록과 이사 때문에 연락을 못했습니다 라고 했죠.
자, 그러니까 빌리 씨는 아마 한국에 온 목적이 공부하기 위해서 한국에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학교에 등록을 했어요. 저는 평일 오후 시간이 모두 한가합니다. 여러분, 평일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죠?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오후 시간이 모두 한가합니다. 자, 여러분, 한가하다 이 단어 토픽에서 많이 나옵니다. 자, 한가하다는 무슨 뜻이죠? 네, 시간이 있습니다. 바쁘지 않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빌리 씨는 평일 오후 시간에 모두 시간이 있습니다. 네, 바쁘지 않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땡땡땡땡 했는데요. 진수 씨는 언제가 괜찮습니까? 라고 했어요. 네, 진수 씨는 언제 시간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걸 보니까 기억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요? 네, 아마 빌리 씨가 진수 씨를 만나고 싶어요. 그쵸? 그래서 네, 진수 씨는 언제 시간이 괜찮습니까? 라는 내용과 어울리겠죠? 자, 그 다음에는 땡땡땡땡 했고요. 그럼 진수 씨의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진수 씨는 언제가 시간이 괜찮아요? 네, 그 시간 말해주세요. 그럼 진수 씨 연락 기다릴게요 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기억에 들어갈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봐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 빌리 씨가 진수 씨에게 그래서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게 좋을 텐데요. 자, 그 표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진수 씨를 만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문법으로는 진수 씨를 만났으면 합니다. 여러분, 네, 시황 라는 뜻이죠. 그래서 진수 씨를 만났으면 합니다. 같은 말로는요, 진수 씨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세 개의 표현들 모두 다 자신의 희망을 표현하는 문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법들이 들어가게 되면은요, 같은 답으로 인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억에서 원하는 문법은 네, 희망과 관련된 문법이었죠. 네, 我要怎么怎么,我希望怎么怎么라는 이 표현이 들어가야 한다 라는 게 기억의 요구였고요. 자, 그리고 니은을 살펴보면 진수 씨는 언제가 괜찮습니까? 네, 시간을 말해주세요. 그럼 진수 씨 연락 기다릴게요 라는 니은의 표현으로는 네, 편한 시간을 저에게 말해주세요. 편한 시간은 네, 方便的时间 여기서 편하다는 슈프가 아니고요. 方便的时间입니다. 자, 그러니까 편한 시간을 저에게 말해주세요. 또 같은 말로는요.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말해주세요. 네, 언제 만날 수 있는지 말해주세요. 이것도 괜찮겠죠? 또는 시간을 저에게 말해주세요 라고 바로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진수 씨에게 언제가 괜찮습니까? 라고 물었고요. 그 시간을 말해주세요 라는 게 니은에서 요구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네, 말해주세요 라는 이 표현 또는 알려주세요 라는 이 표현이 들어가야만 점수가 인정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 말해주다는 알려주다 보다는 훨씬 더 구어적인 표현입니다. 고의화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말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알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정식적이고 또 존칭적인 표현이 되겠고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진수 씨와 빌리 씨가 친구 관계가 아니라면 말해주세요 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빌리 씨와 진수 씨가 이 대화에서 보자면 두 사람이 친한 관계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말해주세요 라는 표현도 괜찮고요. 알려주세요 라는 표현을 써도 괜찮습니다. 자, 하지만
빌리 씨가 만약에 선생님에게 글을 썼거나 또는 회사 사람에게 이런 글을 썼다면 말해주세요라는 단어는 써서는 안 됩니다. 그때는 어떤 단어를 써야 할까요? 네, 알려주세요, 알려주다라는 표현을 쓰셔야 합니다. 두 개가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쓸 수 있다라는 것도 잘 아셔야 합니다. 이것도 점수의 한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쓰기에서는 단어 선택도 아주 중요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여러분이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생각을 하셨나요? 자, 우리 함께 볼게요. 글은 초대합니다 라는 글입니다. 여러분, 초대합니다 라는 글이라는 것은 어떤 파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보통 파티가 있을 때 우리는 초대합니다 라는 글을 쓰게 되는데요. 자, 어떤 파티에 대한 글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희은이가 세상에 태어난 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쁘시겠지만 장소는 서울 호텔이고 시간은 6월 18일 토요일 6시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파티에 대한 글인가요? 네, 아이가 태어난 지 1년이 되었을 때 한국인은 어떤 파티를 하게 되죠? 네, 맞습니다. 돌잔치죠. 자, 돌잔치 초대에 대한 글인 것 같죠? 네, 그러니까 희은이가 세상에 태어난 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라는 이 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이 아이는 태어난 지 1년이 되었고, 네, 이날이 돌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땡땡땡땡이라고 했는데요. 자, 아이가 태어난 지 1년이 됐으니까 당연히 파티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파티를 합니다 라는 내용이 기억에 나와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 파티는 돌잔치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래서 돌잔치를 합니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바쁘시겠지만 땡땡땡땡, 네, 장소는 여기고 시간은 이 시간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쁘시겠지만 오세요 라는 네, 이 내용이 들어가 주는 게 좋겠죠? 자, 그럼 기억과 니은에 대한 대충의 내용을 우리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기억의 문장과 니은의 문장을 우리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돌잔치를 합니다 라는 표현인데요. 자, 돌잔치를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래에 보면 장소는 서울 호텔이고 시간은 6월 18일이고 토요일 6시입니다 라고 써둔 걸 보고 또 초대합니다 라는 이 글은 앞으로 이것을 할 겁니다 라는 내용이죠. 자, 그러니까 아직 돌잔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돌잔치를 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기억에서 요구되는 사항은요, 돌잔치를 하다는 그 시제가 과거나 현재가 아니라 미래이다라는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우리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돌잔치를 하려고 합니다. 네, 다수완이라는 이 문법이 들어가거나 또는 그래서 돌잔치를 할 겁니다 라고 해서 네, 야오라는 문법이 들어가거나 또는 이것은 고급 문법이죠. 돌잔치를 하고자 합니다. 자, 고자 하다라는 이 문법은 으려고 하다라는 문법의 네, 서면어, 즉 더 정식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으려고 하다를 쓰셔도 되고요. 자, 고급 학생들 중에서는 선생님 저 고자 하다가 으려고 하다라는 내용과 같아요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 문법 써도 되나요? 네, 당연히 됩니다. 어떠한 문법이라도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답으로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돌잔치를 하려고 합니다. 돌잔치를 할 겁니다.
돌잔치를 하고자 합니다. 라는 이 세 개의 표현들 모두 다 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니은에는요. 바쁘시겠지만 꼭 오세요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들어가줘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바쁘시지만 꼭 오세요 이렇게 쓰면 안 되나요? 네. 초대하는 글에는 꼭 오세요라는 이런 표현 쓰지 않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정식적인 글에서는 우리 오세요라는 표현을 쓰면은요, 너무 초급 표현이 됩니다.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여기에서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까요? 자, 오세요라는 표현의 서면적이고 정식적인 단어를 찾으시면 됩니다. 자, 오세요라는 이 표현의 정식적인 단어는요, 참석하다라는 뜻이 있겠죠? 자, 여러분 참석하다라는 뜻은요, 어떤 곳에 내가 가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찬자라는 뜻이 되겠죠? 즉 이팅여 찬자바라는 이 내용이 들어가면 되는데요. 자, 그럼 참석하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참석하세요라고 쓰면 될까요? 이것도 좋지가 않겠죠. 왜냐하면 세요라는 표현은요, 좀 구어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표현을 써야 할 텐데요. 자, 우리 셔머셔머바의 다른 표현, 더 정중한 표현, 뭐죠? 네, 시왕 라는 표현이 있죠. 한국에서도 그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석하세요라는 표현을 다르게 써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참석해 주십시오. 또는 오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오셔서 축하해 주십시오라는 표현들을 쓴다면 조금 더 정식적이고 정중한 표현이 되겠죠? 자, 이 4개의 표현 중에 어떠한 표현이 들어가도요, 점수는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참석하다라는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다면, 오셔서 축하해 주세요 라는 표현을 쓰셔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단어 선택을 잘 해야 하겠죠? 자, 여러분 그럼 우리 다음 문제를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여러분이 먼저 푸신 후에 제가 답을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답을 잘 쓰셨나요? 자, 이 문제는 물건을 찾습니다 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자, 물건을 찾습니다 라는 제목을 보면 아마 이 사람은 물건을 잊어버렸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내용 함께 보면은요. 어제 오후 컴퓨터실에서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갑에는 신분증과 카드 등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갑을 보신 분이 계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주시면 살해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내용들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 어제 오후에 컴퓨터실에서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이 사람이 찾고 있는 물건은요, 지갑입니다. 지갑에는 신분증과 카드 등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지갑을 찾습니다. 그쵸? 혹시 지갑을 보신 분이 계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으니까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되죠? 네, 전화번호, 연락처가 나와야 됩니다. 이거는 아시겠죠, 이제 여러분? 찾아주시면 살해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살해하다 라는 뜻은요, 누군가가 내가 필요한 어떤 일을 해줬을 때 그것에 대한 돈을 주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살해하다 라는 뜻은 감사의 표현을 하다 라는 뜻인데요.
그 감사의 표현이 뭐가 되겠죠? 네, 돈이 되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찾아주시면 제가 그것에 대한 돈을 드리겠습니다라는 게 살해하다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자, 그럼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내용이 우리 이미 찾아졌죠? 자, 그러니까 기역은 찾고 있다, 물건을 찾습니다. 그래서 제 지갑을 찾습니다. 라는 뜻이 들어가야 하는데요. 자, 그 표현으로는 지갑을 찾고 있습니다. 또는 지갑을 찾고 싶습니다. 또는 지갑을 찾습니다. 라는 표현이 모두 다 가능합니다. 자, 지갑 안에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갑을 찾다라는 이 단어가 들어가 줘야 하고요. 자, 지갑을 찾습니다라는 표현이나 지갑을 찾고 있습니다 또는 지갑을 찾고 싶습니다. 이 모든 문법은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모두 찾으셨죠? 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요. 자, 그럼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아까 연락처를 이야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표현 아직도 기억하고 계신가요? 자, 어떤 표현이었죠? 네. 제 전화번호는 땡땡땡땡땡땡입니다. 그쵸? 또, 땡땡땡땡땡땡이 제 전화번호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자, 그럼 여기에는 그 표현을 써서 우리 나타내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제 연락처는 땡땡땡땡입니다. 또 제 전화번호는 땡땡땡땡입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럼 어떤 학생들은요, 선생님 연락처와 전화번호의 차이가 뭔가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연락처와 전화번호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한국 사람들이 연락처가 뭐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보통 전화번호를 이야기해 줄 거고요. 자, 그런데 연락처와 전화번호의 가장 큰 차이는요. 전화번호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핸드폰 번호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고요. 연락처 같은 경우에는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범위가 넓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또 우리 전화번호는 너무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하나의 단어이기 때문에 보통 한국 사람들이 조금 정식적인 상황에서는 전화번호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연락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기에서 이렇게 쓸 때는요. 전화번호는 조금 더 구어적인 표현이 될 거고요. 연락처도 구어적인 표현이긴 하지만은 연락처는 조금 더 정식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큰 차이는 없지만 저도 연락처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훨씬 더 정중하고 예의가 있는 표현 같거든요. 자, 그렇지만 우리 여기에서는 제 연락처는 뭐뭐뭐뭐입니다 또는 제 전화번호는 뭐뭐뭐뭐입니다 라고 쓰셔도 괜찮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이 뭐뭐뭐뭐가 제 전화번호입니다 라는 표현이나 또는 뭐뭐뭐뭐가 제 연락처입니다. 이런 표현들 쓰셔도 되고요. 또 여러분, 우리 어디어디로 연락 주십시오 라는 표현을 쓰셔도 돼요. 어디어디로 연락 주십시오 라는 표현은요, 이쪽으로 연락해 주세요 라는 뜻으로 훨씬 더 좀 강조적인 표현을 나타내는 표현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5개의 표현 중에 어떤 표현이 들어가더라도 점수를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까지 우리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는데 아주 어렵진 않죠? 네, 왜냐하면 이 51번 문제는 중급 학생들에게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도록 낸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 내용을 잘 파악하세요. 아시겠죠? 내용을 절대 모를 수가 없습니다. 중급 학생이든 고급 학생이든 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무리가 없기 때문에 전체 내용을 차분하게 잘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연결어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듣기나 읽기에서도 그런데, 하지만, 그래서, 그러므로, 즉 이런 단어들이 있었었죠. 연결 부사들입니다. 자, 이런 연결 부사들은 앞의 문장과 연결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답을 찾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연결 부사들 주의해서 잘 보셔야 되고요. 또 빈칸, 콩거가 있는 앞 뒷부분의 문장들 잘 보셔야 돼요. 분명히 앞 뒷부분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빈칸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부분과 연결이 있거나 뒤에 부분과 연결이 있을 가능성 거의 많겠죠? 네, 그러니까 전체 내용의 이해를 한 다음에는 그 부분, 빈칸의 앞뒤 부분을 자세히 보시고요. 그 내용을 빨리 추측해내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여러분, 제가 아까 의문형이 있을 때는 이원주에서는 이원하오까지, 의문 부호까지도 꼭 답에 쓰셔야 합니다. 아셨죠? 여기에 이원하오가 이미 있으니까 이원하고 필요가 없어요 해서 그 의문 부호를 쓰지 않는다면 이것도 좋은 점수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의문 부호가 있다면 의문 부호를 반드시 넣는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51번 문제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셨나요? 절대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포기하시지 마시고 끝까지 쓰셔야 합니다. 아셨죠?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52번 문제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우리 여기까지이고요. 우린 다음 시간에 또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